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디지털 범죄, 특히 로맨스 스캠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분야 최고 전문가 박기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좀 자세하게 수법, 그리고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그 전에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각종 사기 행각을 벌여온 한국인 조직원 73명이 국내로 송환됐죠. 관련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경찰의 두 팔을 붙잡힌 채 줄지어 들어오는 사람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범죄 조직원들입니다. 모두 한국인 피의자들로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73명, 단일 국가 기준으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송환은 지난해 10월 송환했던 64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 송환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아 전담반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즉 사기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860여 명, 피해 금액도 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중엔 지난해 10월 1차 송환 때 제외됐던 연애빙자 사기,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성형수술까지 해가며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왔지만 결국 검거됐습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로 우리 국민 104명으로부터 약 120억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이번 검거 작전을 위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7곳을 확인해 지난달 시아누쿠빌과 포이펫 등에서 잇따라 조직원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캄보디아 내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전담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자, 변호사님, 피해자가 8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5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예. 자, 대부분 투자 리딩방 사기 피의자들이죠? 로맨스 스캠과 결합한 투자 리딩방 사기도 있고 예. 그냥 투자 리딩방 사기도 있는데요. 예.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네. 요즘에는 로맨스 스캠도 그냥 단순히 돈을 달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투자 사기랑 결합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 사기, 결국은 뭐 어떻게 돈을 얼마를 넣으면 얼마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걸 찾기 위해서는 세금을 얼마 내야 되고 수수료를 얼마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어떤 금융사기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잡힌 분들도 대부분 그런 내역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네.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로맨스 스캠과 투자 리딩방 사기를 엮어서 지금 피해를 보게 만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화를 걸었다는 표현은 조금 예. 약간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예. 대부분은 이제 텔레그램 메신지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걸 하거나 예. 아니면 또 이제 흔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이 부부 30대 부부 사기단이라는 분들 예. 이 총책이라는 분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이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 계정을 만듭니다. 예.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뭐 어떤 SNS 계정을 만들고요. 이 계정에서 이제 사칭 계정을 만드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정재라든가 뭐 예. 지드래곤이라든가 유명 연예인의 계정을 만드는데 예. 이 계정을 이용해서 사칭을 하는 종류의 로맨스 스캠을 이 사람들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방식의 어떤 로맨스 스캠으로 하는 분들이 이번에 좀 포함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30대 부부 얘기가 피해자가 무려 100명이 넘습니다. 네, 사기 금액이 120억 원대에 이르러요.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부부 한 분이 한 사람이 예. 이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을 올릴 수 있는 게 지금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거보다 실제로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아, 이 부부가 예. 저지른 범죄 중에 예, 수사가 되고 있는 게 지금 120억 원 정도라는 거고 예. 실제로 제가 볼 땐 최소 2배 이상, 아마도 3배 이상은 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만큼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정말 많고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 이 재난안전 119부터 시작해서 다른 방송들의 보이스피싱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연락을 저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너무 많구나. 수법이 다양하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수법도 다양하진 않습니다. 아. 근데 수법들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결국은 다 비슷한 얘기들인데 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도 정말 많구나. 예. 이거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 잠깐 할까요? 잠시 뒤에 제가 좀 다시 한번 네네네네. 여쭤보고요. 지금 이 30대 부부는 지난번 1차 송환 때는 사실은 국내로 송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게 지난해 10월 1차 송환 때는 왜 제외가 됐고 어떤 수법으로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통화에서 친근하게 말을 건네는 여성.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채팅앱에서 이 여성을 만난 남성은 투자 공부하자는 말에 속아 500만 원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짜였습니다. 30대 강모 씨 부부는 이런 수법으로 캄보디아에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연애빙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알려진 캄보디아 사기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 이들과 함께했던 이른바 MZ조폭 역할이 컸습니다. 20, 30대로 구성된 이들은 그동안 국내 온라인 피싱 사기 범죄 등에 주로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검경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주요 활동 거점을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돈이 되는 곳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이전을 하고 표적도 필요한 경우에 쉽게 바뀌는 거죠. 왜곡된 지능화, 정교화가 젊은 세대에 의한 조폭에 의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역할은 주로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자금 세탁, 그리고 이를 위한 대포 통장과 함께 인력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이른바 장집입니다. 보색 알바에서 갔는데 그냥 감금해놓고 핸드폰 뺏기고 통장 뺏기고 이렇게 감금 데이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시킵니다. 뭐 통장 풀려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경찰은 강 씨 부부 사기에 연루된 최 모 씨 등 조직폭력배 20여 명을 검거하는 한편 국내 조폭과 캄보디아 조직 간 연계 가능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 국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스캠 단지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붙들린 피의자들이 줄지어 입국장을 빠져나갑니다. 캄보디아의 본거지를 두고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연애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으로 100억대 수익을 챙긴 조직의 30대 총책 부부도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을 맡아온 울산경찰청은 부부를 공항에서 체포해 압송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여성과 노인 등 100여 명이 사기를 당해 수백만 원에서 8억여 원까지 120억 원을 뜯겼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지만 현재 경찰에게 뒷돈을 주고 풀려났고 수시로 은신처를 옮기며 성형수술까지 하는 등 도피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들의 진술에 따르면 석방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의 어떤 모종의 협조가 있었고 그리고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도 해당 경찰이 권유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전용기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관계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총책을 맡게 된 경위와 조직 운영 방법, 범죄 수익금 은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성형수술까지 했다. 좀 충격적인데. 예. 앞서 제일 첫 번째 리포트에 보면 모자이크 돼 있지만 여성이 나옵니다. 네. 그 여성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얼굴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SNS 같은 데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분의 얼굴을 합성을 하거나 예.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AI에서 예. 그냥 가상의 인물을 얼굴을 토대로 만들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니까 핸드폰에 500을 넣어. 네네. 그럼 내가 500을 넣어줄게. 네네. 자, 이렇게 이제 안심시키는 건데 네네. 로맨스 스캠을 얘기할 때마다 이게 상당히 좀 친해져야 돈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게 알아채기가 좀 어렵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대화를 되게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어차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눌한 부분이 있거나 예. 그렇더라도 사실 의심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인이라고 했으면 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르르듯 다 정확해야만 의심을 안 할 텐데 예. 외국인이라고 외국인이니까 하니까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네네 저기도 사실 다 한국인들이 범죄해 놓고 아까 보면 분명히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뭐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상하다고 못 느끼는 거죠. 근데 한국인이 한국어로 얘기하는 건 AI에 약간 좀 이상한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못 느끼는 게 어떤 외국인이라고 사칭을 해서 생기는 일이고요. 예. 두 번째는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드렸던 브래드 피트 사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 브래드 피트 사기만 해도 사진을 지금 보면 예. 어색해요. 영상이나 사진을 지금 보면 이거에 속나 싶을 정도로 좀 어색한 합성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AI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 이맘때 혹은 6개월 전하고도 기술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났어요. 거의 지금 똑같이 완벽하게 보인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냥 사진 한 장 놓고 예. 그냥 얼굴에 필터를 입혀놓고 제가 얼굴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완벽하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이용한 유튜버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무슨 이렇게 뭐 버추얼 유튜버 이래서 캐릭터 모양으로 얼굴을 만들어서 유튜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그 대화가 잘 이어졌으며 그 사람이 너무 완벽하게 영상통화와 전화까지 한다면 예. 사실 안 믿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되는 단초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그냥 발을 그냥 집어넣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일이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 단계까지 갔으면 사실 의심을 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왜 나랑 통화를 할까? 이걸 의심해 봐야 되는데 예, 네.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foot in the door라고 이게 심리학에서 이렇게 예. 문간에 발 들여놓기라는 건데 한 발짝을 들여놓기는 어렵지만 예. 한 발짝 다음에 그 다음 한 발짝은 쉽고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에 대화를 하는 거 자체는 별로 그러니까 그냥 문간에 발 들여놓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처럼 느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한 발짝 들여놓다 보면 나중에는 결혼하자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나중에는 돈을 넣고 돈을 받고 이런 것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30대 부부 얘기 나왔습니다. 네네네. 무려 120억 원을 뜯어냈는데 네네네. 이 돈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돈을 지금 120억 원을 일단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신고가 들어간 사람들이 한 108명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본인이 보냈다는 피해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120억이라는 거예요. 예.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디에 은닉하고 있는지가 저희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면 먼저 돈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받습니다. 예. 예전 같은 경우는 통장을 두세 번 정도를 돌려서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합니다. 예.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해서 계좌를 빌려주실 분이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예. 20, 30대인 경우도 있지만 예. 굉장히 많은 경우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나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이 너무 없고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돈이 너무 예. 급하니까. 예. 피싱했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연락처와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이제 꼬드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통장을 한번 제공을 하죠. 예. 그럼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예. 그걸 수표로 인출하거나 예. 아니면 현금으로 인출을 하거나 때로는 그러니까 일단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이거를 어떤 사람에게 현물로 전달하는 방식이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아, 전달하고 그럼 우리가 너한테 수수료를 줄게. 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아. 200만 원을 받았다, 예. 뭐 한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는 수수료 가져가고 1,9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예. 근데 지금은 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예. 주로 코인을 이용해요. 코인. 네. 코인은 추적이 어렵지 않습니까? 추적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를 말씀드릴게요. 듣는 분 중에 예. 이런 방식을 겪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사기라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예. 먼저 돈을 입금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 입금된 돈을 코인 계좌에 넣으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상한 코인 계좌가 아니라 흔히 많이 쓰는 뭐 빗썸이라든가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뭐 US 테더 보통 테더가 많이 이용되는데 뭐 다른 코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코인을 구매하라고 합니다. 예. 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면 이 코인을 코인 지갑이라는 데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지갑으로 옮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지갑 자체도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갑 자체는 뭐 이렇게 아이폰이나 이런 데 앱도 다 공식 앱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앱 자체가 이상하지 않다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갑들, 그 지갑들이 자기 지갑인 겁니다. 본인 지갑으로 넣어달라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보이스피싱, 현재도 지금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들은 대포 계좌를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사를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해서 이 사람에게 뭐 합의금이라는 걸 받는다거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코인으로 한번 직접 업비트나 빗썸 가서 뭘 사라. 그다음에 그거를 뭐 어떤 계좌로 옮겨라. 이렇게 되면 예. 중간 책조차도 없이 그냥 돈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간 책이 없기 때문에 추적도 굉장히 힘들고 형사 처벌을 어떻게 하게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냥 통장을 빌려준 그 사람만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군요. 근데 코인으로 가면 통장을 빌려준 사람조차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보내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내라는 경우도. 예. 제가 한 그저께 전화 받은 분이 있어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금으로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금으로. 네. 어떻게 금이 있었냐?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금을 살 수 있는데 네. 우리 사람을 보낼 테니 금으로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면 너무 허황된 얘기니까 이제 아무도 당하지 않는데 처음에 통장에 돈을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코인으로 넣고 2단계를 거치다 보니 나중에는 현물로 금으로 은으로 달라는 것조차 이상함을 못 느끼고 심부름하게 되는군요. 자기가 심부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로맨스 스캠으로 인 피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통계가 좀 있습니까? 통계가 사실 불확실합니다. 아, 예, 예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네. 통계가 집계하는 거에 따라서 200억부터 1조까지 왔다는 거예요. 확인이 되지 않는.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확인된 것만 지금 얼마라는 거지. 왜 예. 그러냐면 예. 이게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이 요즘엔 다 결합돼 있다 보니까 예. 어디까지가 로맨스 스캠이고 어디까지가 보이스피싱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맨스가 전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친해진 다음에 좋은 투자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로맨스 스캠인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예. 그리고 약간 애매한 경우에는 보통 좀 부끄럽고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 스캠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예. 어디서 만난 사람이 권유를 해서 보이스피싱에 걸렸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다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돼요? 보통 경로는 이겁니다. 로맨스 스캠처럼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흔한 거는 예. 문자 메시지로 광고가 와요. 아, 아마 받으신 적 있을 겁니다. 문자 받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부업도 있지만 예. 여기서는 주로 이제 주식 리딩방, 정보 드립니다. 예. 가르쳐 드립니다. 예. 이런 종류의 내용들을 문자로 되게 많이 오거든요. 예. 그리고 유명인을 사칭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유명한 경제 방송 나오시는 분들,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 심지어 뭐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라든가 유명한 사모펀드 대표님 이런 사람들 명의로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라는 문자나 뭐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 뭐 인스타그램 DM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특히 주식을 요즘 많이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 그럼 거기에 클릭하고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어요. 예.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아. 강의가 올라와 있고 실제 강의를 잘 하세요. 왜 이렇게 잘하냐면 그분들이 실제로 했던 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 인사가 예. 어디선가 강의를 하신 거를 그냥 실제로 가져와서 그냥 갖고 와서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놓고 딥페이크로 마지막만 딱 붙이는 거죠. 마지막에 제가 무슨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정보 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딱 여기만 합성을 하고 앞에는 제대로 된 강의인 거죠. 이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마지막에 카톡방에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군요. 그리고 카톡방에 들어오면 예. 매일 내가 강의를 드릴 테니까 출석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매일매일 강의가 와요. 강의가 오는데 진짜로 도움이 돼요, 실제로. 예. 진짜 강의니까. 예. 도움이 됐는데 매일매일 출석 체크를 하라고 하고 사람들끼리 인사를 나누라 그러고 이러다 보면 예. 그 카톡방 내의 사람들끼리 굉장히 으쌰으쌰 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서서히 늪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모르죠. 왜? 내 돈은 100원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전혀 안 들어가고 예. 있어요. 그리고 맹세하겠죠. 절대 돈을 투자하라 하면 하지 않겠다. 속으로 이렇게 확신을 예. 하죠. 그런데 너무 전문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뭐 이건 AI로 합성한 부분은 아주 극소수니까 진짜 전문가의 방송이다 보니까 당연히 정말 믿고 정말 잘 알고 따를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서서히 물에 옷이 젖듯이 이게 완전히 거의 젖었네요 이제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추천을 해줍니다. 종목 추천.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추천해도 오를 확률이 수익 날 높잖아요. 확률이 좀 높죠. 네. 예. 그래서 추천을 해주는 걸로 실제로 본인이 알아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이득을 본 상태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냐? 세력을 만들겠다. 아. 내가 주식 투자 30년 했던 전문가가 예.
외국인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아, 그리고 기관 몇도 협조하기로 했다. 우리가 20조 규모의 세력을 만들어서 이걸 토대로 주식시장을 움직이겠다.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움직일 수만 있게 되면 여기서 돈을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한테만 알려준다.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너한테만 알려준다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정식으로 막 이렇게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요?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막 모집을 하고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 이 방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분들, 내가 지금까지 추천해 준 걸 토대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상위 3분만 추천해서 우리 들어올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서로 이제 그러면은 막 자기가 얼마나 수익 받는지를 이제 올릴 거 아니에요. 이 방은 다 가짜입니다. 이 방은 모두 다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간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올리면은 나보다 다 조금씩 낮은 거예요. 결국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방에 세력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엄청난 희열을 느끼겠는데.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이 분과 함께 하면 내가 3개월에 600% 정도 수익을 거두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한 번에 그때부터는 망상에 젖는 거죠. 3억 원, 6억 원씩을 넣게 됩니다. 왜? 세력이잖아요. 몇 조짜리 세력을 만든다 그러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받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3억, 4억, 5억을 넣게 되신 분들이 제가 이게 지금 이 사례가 세력 해보신 것처럼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저희가 고소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건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너무 자세히 아는 거고 사실 그분한테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 해도 되느냐?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결국은 이분은 본인 돈이 한 9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찍혀 있는 화면은 100억이 넘는 거예요. 그 수익인가요? 수익이. 본인 돈은 9억이 들어갔지만 예. 이 어마어마한 세력, 뭐 국민연금과 뭐가 다 연합했던 이 세력이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하고 하면서 엄청난 이 결과를 냈기 때문에 예. 100억을 수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1000% 수익을 받았습니까? 받고 싶죠. 받고 싶어서 이 중에서 100억이니까 예. 내가 어쨌든 원금 회수를 하겠다. 예. 한 5억만 먼저 달라. 그러면 5억. 오케이. 5억을 드리려면 먼저 세금이 발생합니다. 1억 정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근데 100억을 받기 위해서 1억 원 낼 수 있잖아요, 사실. 예. 1%밖에 안 되니까. 1억 또 추가로 그렇죠. 돈을 보내는군요. 추가로 또 돈을 10억이 투자된 거네. 그렇죠. 그리고 왜 아직 안 들어오나요? 네. 세금은 납부가 정상적으로 됐는데 예. 해당 계좌가 뭐 외국환 관리법과 이런 걸로 묶여서 보증금이 추가로 필요한데 2억을 넣어주세요. 아, 그때부터 약간 멘붕이 오겠는데요. 이거 사기 아닌가? 이때 이제 막 금까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하니까 예. 들어간 돈이 9억 10억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사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심리학적인 건데요. 예. 이분들은 심리학의 최고 전문가 프로페셔널들이잖아요. 예.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문간에 발들여 넣기. 예. 한 발짝이 어렵지. 100만 원 입금이 어렵지. 나중에 10억 입금은 쉽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가 매몰 비용. 아, 썬큰 코스트. 이거를 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추가하는 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추가를 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내가 사실 9억 잃어버렸다. 끝났네. 어쩔 수 없다. 라고 못하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이. 어떻게 그걸 포기합니까? 못 포기하다 보니까 그게 9억만 피해를 보고 말게 10억이 되고 12억이 되고 20억이 되는 거예요. 빚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 빚까지 심지어 소개해 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크라우드 펀딩이나 P2P 투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요즘에 이런 사건과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듣고 보니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최대한으로 받게 되는 거고요. 예. 그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서 모든 빚, 지인빚까지 다 갖다 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돈을 넣을 수 없는 그때야 정신을 차리죠. 다 속았구나. 그래 지금 그거를 소송을 맡으셨습니까?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근데 해결책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예. 은행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네. 아. 그 은행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은행은 큰 죄가 있습니다. 예. 은행은 무슨 죄가 있냐면 죄가 있다기보다는 예.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의 원래 역할이라는 건 돈을 그냥 단순히 보관하고 그냥 본인이 딸깍 누르면 그냥 바로 인도해주는 그 망만 제공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연결이죠, 연결. 예. 그 망은 사실 은행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스위프트 예. 체제 이런 거 자체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망도 아니죠. 예. 근데 은행이 어떤 근거로 이자를 받고 송금 수수료를 받는가? 예. 그거는 결국 은행은 당사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고 보이스피싱의 어떤 가해자가 있어서 그냥 돈을 보내는 거를 그냥 단순히 지켜보고만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예. 이 사람이 채권자고 은행이 채무자인 상태에서 채권 양도를 하는 법적으로는 그런 계약인 것이고 예. 은행도 한 명의 당사자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송금이 발생을 했다거나 다음은 송금이 원하는 상태에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이상거래인데 잡아내지 못했다. 예. 그럼 여기에는 은행의 과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100% 은행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지금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이제 판례가 나왔습니다. 예. 판결이 나와서 은행의 책임을 20% 정도 인정한 판결이 최근에 한 2주 전에 나왔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승인하지 않는 거래가 발생을 해킹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본인이 승인하지 않는 돈이 넘어갔으면 이거는 100% 은행 책임이다. 예. 왜? 은행이라는 건 원래 본인 확인을 이 자리에서 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돈을 보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 이게 인터넷이라고 해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게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다.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발을 들였다면 하여튼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좀 얘기를 할 텐데 네. 신종 다이어트 또 보이스피싱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잠시 뒤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두운 노년층이 표적이 됐었는데 요즘엔 젊은 층으로까지 확대됐다고 하네요. 그만큼 수법도 다양합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 달 전 20대 정모 씨는 유명 구직 사이트를 보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시급 15,000원, 동영상 자막을 수정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업무 특성상 알뜰폰 유심을 개통해야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본인 명의의 유심을 요구했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것들이라서 사내 서버 안에서만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유심 개통을 해야만 작업이 가능하다. 업체 측은 사업자 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정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요구대로 유심을 개통해주자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알뜰폰을 해지하려고 하니 황당한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정지된 회전으로 확인되네요. 인터넷에선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있던 업체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일반 가정집. 집주인은 엉뚱하게도 비슷한 일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상호명은 달랐지만 자막 수정 업무를 핑계로 알뜰폰 개통을 요구하는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불려가 혐의를 소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경찰서 쪽이나 계속 연락이 오니까 어디까지 연루가 됐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무 당황스럽고. 자칫 명의도용 피해에 더해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내 정보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필적 인식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기 혐의의 방조범에 연루되는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죠. 전문가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유심 개통을 요구하는 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자, 변호사님.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다 이 얘기입니다.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수법이 어떤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스무스하고 간단합니다. 예.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사람들이 의심을 못 하는 건데 예.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이제 제안이 오는 거죠. 예. 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폰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폰이 필요하니까 유심 개통을 해서 유심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이렇게 폰으로 넣어줘서 이 폰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유심 개통을 해주는 게 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개통을 해줬는데 예. 별일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던 겁니다. 예. 그랬다가 나중에 그거를 계속 요금이 나가니까 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뭐 요금이 나가니까 아 요금이 나가네 싫어 그러고 이제 정지를 하려고 해보니 예.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왜 이런 일단 이 일을 하는 거냐면 작년 9월인가에 잡혔던 분이 거의 한 5,000개, 6,000개 정도 이런 유심을 사용했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카오톡에 아까 가입을 하려면 예. 한국 명의 휴대폰 전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휴대폰 전화를 근데 본인들이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음. 한국인이 아니거나 혹은 본인 명의의 계정은 보통 한두 개밖에 못 만들죠. 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그리고 이제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범죄라고 이미 알려지면은 신규 개통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서 유심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5,000개, 6,000개씩 가짜 계정들을 만들고
이 가짜 계정들은 사실 특정 조직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조직에 막 100개, 200개, 뭐 500개씩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카카오톡에 보면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위에 뭐 이렇게 외국 계정 같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마크가 뜨고 따로 이제 경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계정, 일반적인 번호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유심이고 핸드폰이니까. 라고 예. 생각하고 아무 어떤 문제라고 문제 의식 없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 뭐 외국 계정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돼서 범죄에 이용되게 되는데 여기에 무서운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일단 범죄에 이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박기태 핸드폰 번호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물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번호는 아니에요. 새로운 번호를 제 이름으로 또 개통을 한 겁니다. 예. 유심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러면 어쨌든 박기태 명의의 계좌가 이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박기태 명의의 그 핸드폰. 계정이 이용이 예. 된 거죠. 예. 그러면 결국 고소를 누구한테 하겠냐는 거죠. 박기태한테 하겠죠. 그래서 내가 피의자가 되고 수사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대로 입증을 못하면 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면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을 수까지도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위험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야 이제 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냥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예. 보통 본인 인증을 어떻게 하십니까? 카카오나 카카오나? 뭐 핸드폰에 휴대전화 번호. 예,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을 공인 인증 내 명의로 만들어진 휴대전화를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면 예. 본인 인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 그러겠죠. 왜냐하면 제가 유심을 줬죠. 예. 줬으니까 그 번호를 제 명의로 유심을 가지고 휴대폰을 만들겠죠. 그리고 본인 인증 문자 인증을 누르면 그 문자로 그 오겠죠. 핸드폰에 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그 문자가 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 문자 입력을 하면 바로 본인 인증이 되겠죠. 그럼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간단히 생각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단 본인 인증만 하면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눈 가리고 아웅인 게 은행에서 보통 그 본인 인증을 어떻게 하냐면 계좌에 뭐 1원 보내고 예, 맞습니다. 뭐 번호 입력하라 그러죠. 예. 그런데 제가 비대면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좌를 하나만 만들면 그 다음에 무한정 계좌를 만들고 본인 인증까지 해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쉽게 말할 문제는 아니고 은행도 나름대로 요즘에는 거기에 중간에 들어가는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지금. 보완적인 것들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개인정보, 뭐 신분증 이런 것도 정말 안 되지만 유심을 개통해 준다는 건 그냥 신분증을 갖고 있다는 거랑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심을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그렇죠.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원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변호사인데 예. 제가 소장 제출을 하려면 실제로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신분증 사본을 당연히 요구를 하죠. 예. 그리고 휴대폰 개통해 보시면 실제로 신분증 사본을 또 요구해요.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이냐? 그리고 어디 뭐 출연하실 때 출연료 달라 그럴 때도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보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을 보내고 뭐 유심을 개통해 주고 내 개인 정보를 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네요.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저만 해도 이런 방송 나올 때마다 10만 원 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주세요 이런 거. 예. 그럼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보내거든요. 예. 주민등록번호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이스피싱에 넘어갈 때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유심을 보내는 거는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로 거부감을 갖지 않고 이게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다 노리고 지금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두 건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작년에 9월에 잡힌 한 사람이 5천 건의 이런 유심을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유심 정말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새로운 신종인 것 같은데 다이어트 보이스피싱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 보이스피싱인데 예. 이 금융 보이스피싱을 어떤 경로로 낚느냐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제 저희가 후킹이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하면 처음에 낚시를 낚느냐일 때 어떤 경우엔 로맨스 스캠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주식이나 코인 알려드립니다인 경우도 있고 어떤 예. 경우는 부업인 경우도 있고 예. 이게 다 다를 뿐이지 그 근본 구조는 다 같아요. 예. 그런데 그중에 요즘에 신종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저한테 상담이 지지난주 정도 한 요 근 한 달에 몇
10개의 상담이 왔습니다. 다이어트 관련해서. 그런데 찾아보면 아무데도 안 나옵니다. 사실 찾아보면 요즘에 좀 나오거든요. 예. 지난주에 여기저기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수준이고 예. 이제 제대로 나온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광고가 나와요. 예. 다이어트 약, 뭐 다이어트 광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건강보조식품 같은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광고가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친 다이어트 약이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약을 지금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진출하기 전에 체험단을 구합니다. 체험단. 그래서 솔깃하겠네요. 솔깃하죠. 예. 체험해 보시고 살을 비포 애프터 사진, 비포 사진을 먼저 보내주신 다음에 예. 애프터 사진에 살을 많이 뺀 게 나왔다. 비포 애프터가 정말 살을 많이 빼고 몸의 쉐입이 많이 달라졌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선발을 해서 그분 1등 하신 분에게는 상금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은 진짜겠죠?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나 아닌가 보네. 아, 예. 아니요, 질문이 약간 예. 진짜 가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자, 예. 약이 와요. 예. 약이 와서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좀 살이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아, 실제로.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살이 빠져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것 같아서 거기다 이제 올리는 겁니다. 자, 내가 6kg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50대, 60대 여성 이런 분들이 5kg, 6kg 빼기 힘들거든요. 예. 5kg, 6kg가 빠졌어요라고 이제 사진하고 이제 인증을 해서 올리니까 예.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 미국 본사에서 1등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영광이네요. 1등으로 뽑혀서 약간 모델을 해주셔야 된다. 아니, 이쯤 되면 사기라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돈 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1등으로 뽑혔다. 모델을 해주시는 걸 조건으로 해서 예. 처음에 3천만 원을 일단 상금으로 드리고 예. 모델 값으로 1억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기인지 딱 느낌이 오는데 이게 실제로 제안을 받으면 그런 느낌이 안 올 수도 있게. 그러니까 훈수를 뜨면 보이는데 네. 직접 거기에 관련자가 되면 보이지 않는 거 같아요. 아닌 말고죠. 뭐 돈 준다는. 예, 그래서요? 그래서 1억 3천만 원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1억 3천만 원을 막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 막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 이걸 인출하려고 하면 미국이잖아요. 예. 미국이기 때문에 제세 공과금이 먼저 발생합니다. 또 돈 달라는 거네. 33% 연방 세금 무슨 주 세금 해가지고 로또 하면 실제로 그만큼 돈 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찾아보면 30% 제하고 실제로 그만큼 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내야 되는 거 맞구나. 근데 미국이니까 준 다음 갈 수가 없다. 먼저 주셔야 돈이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게 1단계입니다. 예, 1단계.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아는 일단 돈을 넣네요. 그러면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3천만 원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모델 활동하라 그래서 어디에 실렸다 이런 걸 또 보여주면서 상금을 더 주겠다. 너는 3억을 받을 수 있다. 5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야 된 액수를 점점 늘려가는 게 1단계입니다. 예.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돈을 잃고 끝나는 건데요. 3천만 원 정도 경험 삼아. 그 다음에 연락이 옵니다. 예. 어디서 연락이 오냐면 예. 저는 인천 세관인 경우도 있고 서부지검인 경우도 있고 검찰, 경찰, 세관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 예. 몇 월 며칠에 무슨 약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마약입니다. 네? 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마약 때문에 살이 빠졌구나. 20년, 30년 동안 못 뺐던 5, 6kg가 마약이니까 빠졌구나. 야, 큰일 났다. 혹시 드셨어요? 아니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예. 어디 1등 당첨됐다고 해서 했던 그게 있던데요. 사실은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예. 그거 나오셔서 검사하셔야 됩니다. 이 마약은 단순히 지금 한두 알이 아니라 엄청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처벌이 굉장히 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억울하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제가 지금 보내드린 링크에 보안 앱 같은 걸 드릴 텐데 이거를 설치하면 어떤 보이스피싱 같은 게 해킹 앱 같은 게 깔려 있다는 게 입증이 되니까 이거를 설치를 해서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링크를 보내줍니다. 이쯤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그냥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세 발쯤 들어가게 됩니다. 링크를 눌러서 보안을 하겠다는 거에 예스를 동의를 하면 이제 나의 악성 휴대폰에 앱이 깔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완벽히 장악해서 그 상태에서 제가 112에 전화 걸어서 물어봐도 그들이 받고 어디에 연락을 해서 물어봐도 그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 그건 맞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네가 마약으로 해서 거둔 수익이 몇 억인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는 네가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얼마를 넣어야 된다. 집에 있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디 무슨 내가 지정하는 모텔 같은 데로 호텔에 가서 들어가 숨어 있어라. 있어라. 예, 지난번에 지난번에 어떤 여자친구 그 같은 예였네요. 그거랑 똑같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되는 게 2단계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경우를 직접 네. 지금 피해자한테 얘기를 듣고 지금 네. 도와주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 이후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3단계가 있습니다. 예, 더 있나요? 왜냐면 돈을 일단 이게 결국은 사기라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예, 그럼 돈을 찾으셔야죠. 예, 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사를 찾습니다. 예. 혹은 경찰을 찾습니다. 예. 경찰에 얘기하면 경찰은 뭐라 그러냐면 돈 못 찾는다 그래요. 돈 못 찾으니까 그거 너무 희망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화이트 해커랑 협업을 했다. 우리는 무슨 뭐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무슨 해킹 팀이다. 그들한테 돈을 무조건 찾아줄 수 있다. 예. 나는 변호사다. 나는 이런 거에 엄청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찾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가해자들, 피해자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의 사람입니까?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아예 같은 조직에서 거기까지 설계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태국에서 잡혔던 조직이 있었는데 예. 그 조직에는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팀뿐이 같이 아니라 연합으로 돼 있네요. 변호사팀, 가짜 변호사팀까지 있는 걸로 그때 확인이 됐었어요. 그래서 가짜 변호사는 뭐 제3의 사기 집단일 수도 있지만 아예 같은 팀일 수도 있어요. 3단계까지 가면 거의 탈탈 털리는 거네요. 완벽히 털리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변호사비를 마련할 방 돈이 없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대출 사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대출 사기까지 해서 정말 탈탈 털려서 돈이 한 푼도 없게 되면 그때 계좌를 제공하면 5만 원 드립니다. 유심을 주시면 5만 원 드립니다. 이런 유혹들. 다시 보이스피싱의 먹잇감이 되는군요. 아예 캄보디아나 어디로 오셔서 일을 하세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이어트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지금 이 상황은 아주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는군요. 네. 다이어트가 쉽게 되진 않죠. 근데 돈도 쉽게 벌 수 없는데 네. 참 너무 들을 때마다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다른 거 준비 되게 많이 했는데 사례만 들어도 오히려 더 이게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더 훨씬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초 안전 챌린지 이거 하나만 하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예방을 위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30초로 정리해 주십시오. 자, 준비되셨으면 예. 자,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내 휴대폰을 믿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썬큰 코스트, 매몰 비용. 지금까지 내가 나갔던 비용들은 내 돈이 이미 아닙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돈을 더 쓰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매몰 비용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간에 발들여 놓기가 위험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뭐 재미삼아 한 발짝 조금씩 하고 100원 보내고 10,000원 보내고 이런 것들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지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주 모시고 네.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수록 피해자를 줄이는 게 이게 재난 안전입니다. 저희한테는 사회적 안전이니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